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장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신지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증시 상황 증시 오늘과 내일과 함께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요, 장중에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특히나 그런데요, 2,800을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순매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재 시장. 그래서 지수는 부합 안에서 2,800선 안팎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건 코스닥이죠. 오늘 2차 전지주와 여기에 바이오주들의 오름세, 또 CX를 포함한 반도체주들의 강세, 우리가 그동안 시장 안에서 굵직한 주도 섹터라고 하는 섹터들은 다 올라주면서 지수의 탄력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보시다시피 0.75% 강세 속에 846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을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슈 추적해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다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지수의 변동폭만 놓고 봐도, 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만 놓고 봐도 코스피와 코스닥에 뭔가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오늘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그 수급은 조금 바뀝니다. 네. 선물이 매수로 다시 돌아서다 보니까 한 또 금세 돌아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급 쪽의 변화는 약간 다시 나오는데, 지수는 안정적이라고 2,800선 안착하는 안정적이란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섹터는 난립니다. 기존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주도주들은 오히려 오늘 수출 지표 발표되다 보니까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섹터들이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쪽이 계속 주도를 할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가 약화되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주도 섹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의 흐름들 같이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고,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2차 전지 바이오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을 좀 견인합니다. 그래서 지난 830선 안 깨고 일단 시도가 들어온다는 쪽에서는 변화가 나쁘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가지 섹터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인하를 하면서 나와 어떤 동력을 찾을 섹터인데, 아직 그런 변화는 없는데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관점들은 눈여겨보면서 어떤 섹터의 변화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바이오주의 반등 속에 지수가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의 상승 탄력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어요. 이 시장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파고 들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테마 두 가지로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에선 CXL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2의 HBM, 이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저희 안 그래도 지난주에 장 마감할 때 이건희 대표가 반도체 안에서 CXL 언급을 하고 갔는데 마침 오늘 장 올라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또 비만 치료제 도전장 내는 기업 많습니다.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죠. 먼저 제2 HBM CXL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다들 아시죠? HBM 안에서 돈이 될 줄 모르고 이쪽의 기술력을 강화하지 않았다가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CXL 시장에서의 선두권을 우리가 지켜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반도체주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CXL의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다양한 컴포넌트 간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AI라던가 온디바이스 여러 가지 기술력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고성능 연산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 연산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점점 메모리 안에서 1단, 2단, 3단 그 적층이 높아지고 있는데 적층의 제한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CXL 쪽에서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AI 반도체와 같은 데이터 인텐시브 고성능 연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지금 메모리, D램 3사 모두 다 CXL 2.0 시제품을 생산 완료한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있죠. 그런데 이 시장이 아직 폭발적으로 커지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CXL 2.0을 지원하고 있는 CPU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AMD 그리고 인텔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 CPU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시장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 CXL 시장은 2026년에 21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 키워드를 놓치지만 않고 있는데 오늘장에 반도체 소부장주들 좋습니다. 그런데 왜 HBM보다 CXL이 더 강하게 오를지 김민수 대표님, 네. CXL만의 강점 때문일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요? 네, 일단 시장이 새로운 걸 찾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좀 지난 HBM 관련된 쪽들 너무 지겹다라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한 성장성을 보일 만한 섹터 쪽에서 오늘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인터페이스 하나 달리다 보니까 메모리 쪽에서 교통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버 한 개당 메모리 용량이 8배에서 10배 정도 증가된다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처리 지연들이 어떤 처리 지연이 감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이나 시스템이 확장된다.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단 먹히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관문은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CPU가 이걸 처리할 만한 능력이 되는 CPU가 있어야 이제 어떤 물꼬를 트기 시작하겠죠. 그게 아직은 없는데 오히려 시장은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좀 특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HBM이 지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CXL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왜 오르나 최근 갑작스러운 이슈가 나왔나 하고 찾아보니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CXL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무언가 한 단계 성장했다라는 뜻인가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네. 삼성이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관심이 커지는 것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또 낙폭이 많이 관련주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한번 좀 지겨운 거 말고 새로운 거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들어서 게다가 또 지금 많이 나오는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메모리 필요한 얘기들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좀 더 효율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CXL 지금부터 연말에 CPU 확인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HBM과 함께 똑같이 메모리 쪽에서 쓰는 또 다른 체계로 자리 잡을까? 이거는 메모리 업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관련된 서버 만드는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만드는 쪽에서 관련된 업체들이 이거 좋은 기술이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채택해야지라고 표준에 가깝도록 채택을 해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 전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채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야 강한 상승세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되는 수치로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에 네. 이 CXL 2.0을 적용한 CPU가 이제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연말에 그러면 이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를 통해서 뭔가 실적이 찍히는 단계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관련주들이 HBM 종목들처럼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은 변동성 커지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안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쭉 움직였다가 만약에 또 이슈 없다 그러면은 바로 반락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슈 싸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그려가는 단계.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한때 PDR, 드림이라고 그러죠. 꿈의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쪽에 대해서 강하게 매매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직 확인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될 때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CXL 관련주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킨스전자, 엑시콘, 네오셈. 오늘 시장에서 유독 강한 종목들이 엑시콘과 네오셈, 오킨스전자이고요. 그 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TLB도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거기다가 김민수 대표가 앞으로 눈여겨볼 종목 두 가지를 골라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이런 쪽의 매매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관련주들 개발 투자, 개발 중, 진행 중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혹시나 다음에 그러면 진행이 끝나서 어느 정도 양산 완료가 됐고 거기서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나와야 진정한 주도주가 탄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보니까 그냥 오킨스전자 쪽으로 몰려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버닌 소켓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이제 소모품 쪽의 입장들로 바뀌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네오셈 같은 경우가 그나마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 게 SSD 쪽에 들어가는 버닝 테스터 쪽에 무게를 좀 두는 모습들 쪽에서 이 확장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 쪽에서 추격 매수한다. 반대입니다. 그렇게는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쪽이 하루 이틀 정도 더 강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차익 매물이 금세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일단은 아직은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입장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그럼 만약에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이 네. 오늘장의 시세가 좀 낮다. 현 구간을 매도 타임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들고 가자. 여기에 신규 매수만은 아니다. 이 의견입니까? 절반 파시죠? 절반만 가져가시죠. 네. 끝. 수익은 절반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무언가가 실체가 도드라지게 또 실적이 찍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이번엔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는 개미들만 안다라고 하는데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일랄일리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제2의 엔비디아라고 하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2배라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50% 넘게 올랐어요. 시총은 지금 삼성전자의 2배라고 말씀드렸죠. 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일라일리의 한 해 동안의 또 최근의 주가 흐름이고요. 여기 오른쪽은 그 외 노보노디스크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대표 선두주자죠. 주가와 EPS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잘은 몰라도 요거 하나 보이죠.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고 최근에 상승 탄력이 더 가팔라졌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의 핫 키워드는 비만 당뇨구나. 그럼 이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을 한번 눈여겨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앞서 그 자료 화면 나왔을 때 내 사진은 왜 거기 있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현대인의 질병 비만입니다. 당뇨고요. 그래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고 2030년에는 1,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대표적으로 펩트론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동아ST, 인벤트지랩도 있는데 김윤수 대표님, 네. 저는 궁금한 거 딱 하나입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일라일릴리는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을 때 네. 국내 관련주들은 쉬었어요. 네. 당시에 전혀 반응을 해주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또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핫 키워드로 떠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슨 이유가 있나 봤더니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뭐 약간 루머 비슷한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가 글로벌 제약사에 네. 물질 이전 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물질 이전 계약이 뭐냐면은 라이센싱 아웃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펩타이드 치료제 쪽에서 성과 내다가 이제 이걸 응용을 하기 시작해서 이 펩타이드 약물을 1회 주사하게 되면 약효 기간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한번 뭐 1주 아니면 1월 한 달 맞고 약효가 지속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6개월이나 아니면 3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늘리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효과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기술력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펩트론이 좀 부각받다 보니까 비슷한 인벤티지랩까지 나는 좀 덜 갔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거기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받아들여진다라고 네. 봐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주가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화제몰이를 가장 하고 있는 대장주는 알테오젠이었어요. 여기에 삼천당 제약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HLB도 주가 탄력도라든가 시총만 놓고 본다면 무시하지 못할 기업인데 네. 여기에 펩트론이 껴도 되는 겁니까? 참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애매해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나는 주도주 하게 되면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이 주도를 하고 가다가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분산되는 느낌이죠. 상반기까지 강했기 때문에 그쪽 말고 다른 쪽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 보자. 다른 쪽에서 오늘 HLB도 움직이고 삼천당 제약도 움직이고 거기다가 또 지금 같은 어떤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새로운 또 섹터가 만들어지면서 움직이는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 일단 이거를 그쪽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기대감이 쌓이는 것보다 약간 상반기 때 강했던 섹터들에 대한 약간 차익 매물과 그걸 또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어떤 자금의 이동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워낙 시장에 돈이 강한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다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데 계속 이게 이전되면서 매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여전히
강력한 성과를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알테오젠 만한 게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되 고점이다 보니까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수급에 분산하면서 비만 당뇨병 치료제 쪽으로도 시선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최근의 그 수급 이동의 흐름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시장도 노보노디스크에게 문을 열어줬는데요. 위고비로 살 뺄 결심을 하게 됐다. 이 중국 국민들이 이런 기사들을 봤습니다. 이 소식도 국내 시장에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로 접근한다면 그냥 노보노디스크 한 종목을 사는 게 맞지. 국내 시장에 이와 관련된 정말 찐 수혜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네. 성과를 내서 움직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국내 업체들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네, 뭐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임상실험 시도하는 뭐 한미약품이나 네. 몇몇 회사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당장 상품화돼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분위기에 맞춰간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연관돼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노보노디스크나 1111을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관련주 말고 직접 해당 종목을 사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수요가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판매를 해야 되는데 물량이 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만큼 생산 시설에 대한 확충이 좀 나오기 시작해야 그와 따른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혹시나 이거는 또 스토리죠. 뭐 CMO 쪽이나 뭐 어떤 물량,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그건 좀 많이 나간 얘기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혜를 받는다 이런 쪽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펩트론, 인벤트지랩, 한미약품, 유한양행, 올릭스, 동호SD, D&D, 파마텍 또 뭐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앞서서도 자료 화면을 통해서 관련주들 정리해 봤거든요. 그중에서 김민수 대표라면은 어떤 종목에 이 비만 당뇨 치료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어떤 종목을 담으실 건지 한 종목으로 토픽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막 또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중 하나는 네. 실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봉 LS도 있습니다. 대봉 LS요. 예, 관련된 어떤 그 원료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 종목도 있고 뭐 대화제약 뭐 이런 종목들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또 워낙 앞선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좀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주도가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토픽은 그냥 1111입니다. 그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하나 골라주세요. 국내에서는 보게 되면 비만 치료주 지금 따라가는 건 별로 마음에 좀 잘못하게 되면 고점 물릴 가능성도 있다는 쪽에서 같이 보시고 차라리 그냥 바이오 쪽에서 그나마 시장의 오해 때문에 좀 묵직했다가 지금 막 반등하는 ST팜 같은 경우가 더 낫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뭐 제로온의 그러니까 제로온의 성공 이슈 가지고 약간 좀 위축됐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좀 이런 바이오주의 확산이 나온다. 그러면 이쪽도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비만 치료제는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네. 지금 신규로 추격 매수하는 거는 별로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금지다라고 했습니다. 갖고 있는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충분히 즐기셔라라고 했는데 저희는 즐길 수 있겠죠? 저희 잠시 후에 또 인벤트지랩 리뷰 수익버스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